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한국이 폭로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선 어느 때보다 묵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정식 일정이 끝난 직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말,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한국이 꺼내든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는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발언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한국의 속내를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이중잣대, 안보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기술 탈취, 그리고 동맹이라는 말로 포장된 불공정한 조약들. 이제 한국은 그 모든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였지만 그 분위기는 회담보다 훨씬 더 팽팽했고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미국 기자단은 정적 속에서 질문지를 내려놓았고 한국 취재진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수동적 동맹국에서 주권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도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기술을 만들고 스스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며 스스로 자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발언은 단지 한국과의 자존감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는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한국이 중심축의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는 별도의 논평 없이 양국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는 수준의 짧은 성명을 냈고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이제 동아시아의 균형자가 바뀔 수도 있다며 한국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곡을 찔렀다고 평가했고 일각에서는 미국을 향한 지나치게 직설적인 언급은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드디어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단순한 화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확한 외교 기조의 전환, 그리고 한국이 의존국가에서 주권국가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한 파트너십이 없다면 공급망의 재구성 역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발언 이후 뉴욕타임즈와 CNN은 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수 국가 중 하나가 이제 한국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타이밍에 이처럼 강경하고 명확한 발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시기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 내부의 정치 안정, 기술 자립 기반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결정을 따라야 하죠? 왜 기술까지도 검열당해야 하죠? 진정한 동맹이라면 우리도 동등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물음에 외교로 답했습니다. 대중은 그 응답에 박수를 보냈고 국제사회는 긴장 속에 그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능과 의존을 벗어나 당당함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강대국 눈치 보기의 외교는 끝났습니다. 대신 기준 있는 실용, 원칙 있는 목소리가 한국 외교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결국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제 한국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고 불편한 이야기라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한 문장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발언 이후 세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조용한 동맹국이 아님을, 그리고 이른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국 외교가와 언론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의 불균형을 지적한 드문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기술 주권과 안보 주권을 동시에 외친 날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독자적 외교 노선이 전면에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백악관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 성명은 없었지만 비공식 라인을 통해 동맹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흘렸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확실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과를 요구했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이 더 이상 변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책을 재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중국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관영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외교 틀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에선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포럼이 긴급하게 조직되었고,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에 고위급 협의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변화가 자신들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작게 보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긴 침묵을 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급격한 독자 노선을 경계하면서도 동북아 균형의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외교 채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긴급 권고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외면하던 한일 간 민감한 이슈들이 이제는 외교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한국이 이중잣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선도한 국가가 됐다고 평가하며 한국과의 외교 협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 기술과 반도체 공동 R&D 프로젝트에 한국을 우선 협력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발언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강한 어조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닌 정확한 분석과 준비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발언 전날 실리콘밸리의 한국계 엔지니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기술은 외교의 무기이자 자존심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단지 산업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이번 외교 발언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서 투명성과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색지대를 활용해 외교적 유연성을 가져가는 전략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는 선명한 외교가 대한민국의 새 전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개발도상국들에게도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말하고 한국처럼 행동하자는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지 선진국의 일원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새로운 설계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모델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의 실용외교, 기술 기반 외교, 그리고 국민 참여형 정책 외교는 과거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현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외교 발언이 단발성 메시지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 돌아온 직후 국가전략실, 산업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전략 외교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전 세계 주요국과의 실무 외교 일정을 바로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엔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말을 했으니 이제 준비하자는 성숙한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만든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말하는 나라, 설득하는 나라,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이름뿐인 동맹이 아닌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강경 발언 이후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됐다. 뉴스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 전국 곳곳의 기업 로비와 회의실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가 아닌 한 나라의 외교적 입장이 시장과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국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먼저 반응한 것은 산업계였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방산, 에너지 기업들은 이번 발언이 향후 미국 시장 혹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고 오히려 자신감 있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임원은 말했다. 기존에는 미국 쪽 눈치를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앞에서 말해주니까 우리는 기술로 말하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이 발언 이후 기술 독립과 자체 개발 로드맵을 앞당기기로 결정했고 일부는 R&D 예산을 증액하는 발표를 내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닌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 확장의 움직임이었다. 또한 에너지 기업들 역시 움직였다. 탄소 중립 기술, 수소 발전, 해상 풍력 등 이전에는 규제와 외부 투자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에서 이제는 국가 전략 기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할 말을 했고 그 말은 국민들의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건드렸다. SNS에는 이런 반응들이 올라왔다. 속이 다 시원하다. 말을 해야 듣는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동맹도 좋지만 우리 이익을 먼저 말해야 한다. 이런 반응은 일시적 분노가 아니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고 침묵하는 국가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기준을 만드는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현실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청년층의 반응이 인상 깊었다. 기존에는 외교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정치 콘텐츠에 스스로 참여하고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해설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들도 늘어났다. 청년 창업자들은 이번 외교 발언이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준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반가운 반응이 많았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외교와 협력 속에서 소외감을 느껴왔던 이들은 이제 한국이 단순히 대기업의 하청국이 아닌 전체 기술 생태계를 키우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외교경제전략 TF가 곧바로 가동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기부가 공동으로 기업 대상 브리핑과 기술 독립 로드맵 재정비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플랫폼을 통해 외교 정책에 대한 제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을 신설했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국민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변화였다. 이러한 국내 흐름은 곧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국민이 정부의 외교를 정책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 BBC는 한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전략 설계자가 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엔 신뢰가 있다. 정부가 말을 하고 국민이 반응하고 기업이 실행하며 세계가 주목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나라에서 움직이는 나라로의 전환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지금 이 땅을 채우고 있다. 이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외교 한마디가 국내를 움직였고 국내의 반응이 다시 세계를 자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권의 변화가 아닌 국가의 작동 방식 그 자체가 바뀌는 장면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대한민국은 단지 동맹국 간의 관계 재정립을 넘어 국제사회 전반에서 입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엔 유엔이 있다. 이전까지 유엔 무대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간자, 즉 균형자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포괄적 개발 협력 비전은 한국이 더 이상 중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의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의지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누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어젠다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특히 유엔에서 한국이 강조한 두 가지 키워드는 기술 주권과 기후 정의였다. 한국은 단지 경제 성장에 머물지 않고 기술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탄소 중립 기술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K-그린 에너지 모델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케냐는 한국형 태양광 농촌 전력화 모델을 자국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베트남은 한국과 공동으로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이전보다 훨씬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의 활동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선명한 색을 띠고 있다. 이전까지는 갈등 회피와다자 중립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인권, 평화, 생존을 핵심 가치로 선포하고 거침없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내 전쟁 지역에서 한국의 평화 중재 모델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한국이 겪었던 분단과 전쟁의 기억이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겪었으며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심금을 울렸다. 한국이 단지 자원을 수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국가가 아니라 고통을 공감하고 기억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한국이 더 이상 기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스로 어젠다를 만들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자국의 기술과 철학으로 세계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실용 외교와 기술 외교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을, 의미 없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 제안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것이 지금 한국 외교의 새로운 무기다. 예를 들어 한국은 최근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다자간 디지털 협약을 제안했다. 이 협약은 데이터 주권, 사이버 안보, AI 윤리 기준을 포함하는데 선진국 주도의 디지털 규범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파격적인 시도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남아공 등 글로벌 중견국들은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공동선언문을 준비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곧 글로벌 남반구에서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지금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이목은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그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단지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철학과 비전을 가진 국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외교로 표현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그것을 기술로 구현하고 있다. 그 모든 흐름이 맞물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외교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나 정치적 제스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짜 힘은 기술에서 나온다. 국가 간 협상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그 순간 서로의 신뢰를 결정짓는 것도 동맹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실체 있는 기술력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기술을 바탕으로 외교를 다시 쓰고 있다. 말로 주장하지 않고 기술로 설득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전략의 핵심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반도체다.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기술과 생산, 인재의 측면에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닌 설계와 제조, 장비와 소재까지 연결되는 완전한 반도체 체인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미국, 유럽, 중동의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명확히 강조해왔다. 한국은 반도체를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지만 누구보다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나라다. 이제 한국은 반도체를 단지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국제 외교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전략을 꺼내들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에너지다. 한국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주기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중동과 유럽,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동의 한국가는 한국의 수소차 기술과 연료전지 시스템을 도시 대중교통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유럽의 한국가는 한국과 함께 해양풍력 기반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히 자원 교환을 넘어 기술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기술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고 오히려 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한국의 AI 기술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안보, 금융, 교육, 의료, 행정 등 모든 국가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의 윤리 기준부터 데이터 주권, 인프라 투자까지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통해 AI를 미래 산업이 아닌 현재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 중 가장 빠르게 AI 안전 규범과 공공 서비스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는 데까지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서방 국가 중심의 기술 질서에 새로운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이 윤리적이어야 하고 기술이 소수 기업의 독점이 되어선 안 되며 국가가 국민을 위한 AI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한국은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과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의 AI 행정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기술을 통해 신뢰와 외교가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이제 세계는 묻는다. 왜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기술 외교의 핵심 국가로 떠올랐는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했고 그 기술은 단지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의 윤리를 담고 기술의 철학을 담고 기술의 외교를 담는다는 전략은 한국이 경험을 통해 만든 현실적 접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 간 관계 역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 기술로 국가를 설명하고 그 기술로 세상과 연결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기술로 말하는 나라가 되었다. 기술이 곧 메시지고 기술이 곧 외교이며 기술이 곧 신뢰다. 한 나라가 세계에 신뢰를 주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기란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국가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실력, 정직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국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말이 아닌 증거로, 권력이 아닌 기술로, 무력 아닌 신뢰로 세계와 마주하겠다. 이 말은 단지 선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 중국과의 균형자 혹은 기술 강국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전략국가, 세계 규범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은 빠질 수 없는 중심축이 되었다. 기술, 에너지, AI, 문화, 인권, 기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국민의 인식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뭘 바꾸겠어라고 말하던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말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기준이 되자. 기술도 외교도 정의도 우리가 만든다. 그 중심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기억하자.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화를 이뤘으며 이제는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 노력과 믿음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공장에서 손을 다치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소년이었다. 그의 인생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과 닮아 있다. 그래서일까? 그는 외교에서조차 형식보다 진심을 택했고 눈치를 보기보다 원칙을 앞세웠으며 힘에 기대기보다 신뢰를 축적하는 길을 걸었다. 이러한 외교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 국민들은 그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세계는 그 결과를 지켜보며 한국이 새 시대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단 하나, 더 많은 책임, 더 큰 역할이다. 기술로는 지구를 지키고 외교로는 평화를 만들며 문화로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국민의 힘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들릴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옳다면 누군가는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가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떤 역사적 순간보다 자신감 있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신뢰를 기술로, 외교로,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다.